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특허 보유수를 비롯해 AI 분야의 주요 지표에서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중국이었는데 한국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2위 미국과도 적지 않은 격차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NIA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특허 등록 건수 및 시장 점유율이 7개 국가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관련 특허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351건의 특허를 보유해 497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보다 3배 많았습니다. 특히 AI 핵심 분야인 음성인식 특허는 미국이 211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데 반해 한국은 63건으로 3위를 기록했네요. 국내 AI 관련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I 관련 대학교, 대학원 수는 8개국 가운데 5위를 머물렀으며 논문 건수는 7개국 중 6위에 그쳤습니다. NIA 측은 AI 분야의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수준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NIA AI 인덱스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AI 수준을 제시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BM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자동화, 자연어 처리, 신뢰 등 3가지 주제가 AI의 발전을 이끌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AI 시스템이 학습과 논리를 결합한 뉴로심볼릭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로심볼릭은 자연어 처리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컴퓨터가 상식 추론과 특정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인간의 언어와 대화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기업들은 대화 형식의 자동화된 고객 관리와 기술 지원 툴을 사용하고 더 적은 데이터로도 AI를 훈련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은 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전망인데요. 일정 조율 등에는 도움을 주지만 디자인이나 전략 수립 같은 전문 업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2020년에는 신뢰도 규제 요소들이 AI 수명 주기에 포함되어 AI 어플리케이션 구축, 테스트, 운영, 모니터링 및 인증하는 과정에서 성능뿐 아니라 신뢰도 역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AI를 만드는데 AI를 사용하는 오토 AI처럼 AI를 제어하는 AI가 부상할 전망인데 이를 통해 규제가 심한 산업을 포함해 산업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워크플로우가 형성될 것으로 IBM은 전망했습니다.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에너지 총 소비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AI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유연한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전이금속 산화물 같은 신소재 개발이나 아날로그와 혼합 신호를 모두 처리하는 새로운 칩 설계, 적은 컴퓨팅 파워로 구동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구현하는 근사 컴퓨팅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증가하는 AI 관련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더불어 AI를 통한 신소재 개발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과학자들은 전문 분야의 수십 가지 반응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로 인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AI 덕분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LA 경찰국이 배트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신 체포 장비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볼라랩이란 휴대용 장비인데요. 녹색 레이저 불빛이 목표 지점을 비추며 순식간에 포승줄이 발사됩니다. 전방 3m에서 8m 범위 내에서 줄이 발사돼서 용의자의 다리를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테이저건 같은 다른 장비들은 체포되는 사람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장비는 여타 장비들과는 다르게 고통은 적은 편이라고 하니 서로에게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저항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저항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 장비를 배트맨의 유틸리티 벨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진압 무기가 벨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점이 비슷하게 보인 것 같네요. LA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쓰는 등 체포가 힘든 사람들에게 장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선 민관과 경찰을 불문하고 총기 사용이 큰 문제로 떠오르곤 하는데 볼라랩의 도입이 총과 같은 살상 무기를 써야 하는 경우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내년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투자를 확대해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화웨이를 둘러싼 국내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화웨이는 화웨이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구입한 부품의 총액이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제품을 만드는데 한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지난해 화웨이가 한국에서 구입한 부품은 약 13조 원 규모로 2018년 12조 3천억 원보다 7천억 원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칼송 화웨이 글로벌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5세대 이동통신 장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60여 건의 상용 계약을 체결했고 40만 개 이상의 부품을 공급했다며 지난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8,000여 대의 장비를 공급해 LG U+가 5G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멍 샤오윈 한국 화웨이 지사장도 적극적으로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멍 지사장은 한국 고객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5월 미-중 무역 분쟁 발생을 전후해 국내에 줄곧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었죠. 첫 5G 오픈랩도 서울에 개소했고 5G 기반 서비스를 모색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장비와 테스트 환경을 지원하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국내 언론에 화웨이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둥관시 옥스온 R&D 캠퍼스를 공개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2020년 상반기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멍 샤오윈 지사장은 한국 R&D 센터 건립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쉽지 않다면서도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한국에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화웨이는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죠.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구글, 인텔, 퀄컴 등 미국 IT 기업과 거래가 끊긴 화웨이는 P30, 메이트 X 등 신제품의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구글의 앱을 정식 탑재하지 못했고 수출 경쟁력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우방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공고했고 일본과 호주가 이에 동조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유럽 국가마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화웨이 장비를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미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한 LG U+는 미군 기지 인근의 화웨이 장비를 삼성전자의 장비로 교체했고 SK텔레콤과 KT는 공식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화웨이에 한국은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인 것도 사실인데요. 한국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기업 간 거래를 계속 이어온 국가였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도 보유한 알짜배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웨이의 꾸준한 구애에도 LG U+를 제외한 두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화웨이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미국이 제기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화웨이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던 멍 지사장도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한 장비 영업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아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팔뚝에 심은 시계에 알람을 맞추는 걸 깜빡해 늦잠을 잤다. 침대를 박차고 나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가상포옹을 하고 잽싸게 차에 올라탄다. 원숭이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괜찮다. 며칠 뒤면 발로 휴가를 떠나니까. 이 내용은 미래학자 기술 전문가들이 과거에 내다봤던 2020년을 미국 CNN 방송이 재구성한 모습인데요. 작가 레이 커즈와일은 20년 전 2020년이면 컴퓨터가 벽, 탁자, 옷, 사람의 몸 등 모든 곳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또 영국의 미래학자 이언 피어스는 2009년 활성 피부의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신경에서 보낸 신호를 저장하고 재투입할 수 있어서 연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와 껴안는 기분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2020년까지는 출현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1964년 미국 랜드 연구소 조사에 응한 82명의 전문가는 인류가 2020년에는 유인원을 길러 업무를 맡길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예측대로라면 인류는 이미 명왕성에 착륙했을 것이고 로봇이 사람들 빨래를 대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심지어 인간의 수명은 150세로 늘어난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CNN은 2020년을 전망한 과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로봇 혁명이 예상보다 지체됐다고 평가하는데요. 2020년이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것이라는 미 앨런 대학교의 예측은 아직 100% 현실화되지 않았죠. 초인적 수준의 지능과 의식을 갖춘 컴퓨터가 2020년 출현할 수 있다며 이런 컴퓨터가 탑재된 항공기는 승객보다 충돌사고를 더 두려워해 착륙 전까지 최상의 안전조치를 자동으로 취할 것이라고 했던 피어슨의 2005년 주장도 결과적으로 빗나갔네요. 피어슨은 이와 관련해 경기 침체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AI 발달이 35%에서 40% 지연됐다면서도 무인 자동차 공장이 곳곳에 들어선 것에서 보듯 컴퓨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여행의 꿈도 아직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상업적 우주여행 경쟁이 불붙었고 스페이스X는 2023년 최초의 달 관광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할 정도까지 왔으니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래된 예측일수록 빗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이 서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에릭 헤즐타인의 2000년 예상처럼 현실화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CNN은 기술적 진보의 속도가 빨라졌고 지난 10년간 나타난 일부 추세는 수년 전 놀랄 만큼 정확하게 예측됐다고 평했습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보다 유방암 진단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 헬스 연구팀은 전문의보다 유방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 오진을 낮출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암 보균자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오진을 낮춰 암 환자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는 구글의 딥마인드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테스트는 유방암 진단 영상을 AI 시스템에 입력한 후 암 환자의 특성을 자가학습하도록 했고 AI와 방사선 전문의 6명에게 500장의 이미지를 주어 유방암을 진단하도록 시험했는데 오진 비율이 의사보다 AI가 낮았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와 AI가 함께 암 환자 여부를 진단할 경우 진료 진단 부담이 88% 감소했습니다. 헬스케어 AI 시스템은 폐암과 안과 질병, 신장장애 등을 조기에 진단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전문지에 게재됐으며 머지않아 헬스케어 AI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